안녕하세요. 짱이마유입니다. 반갑습니다. 휴무가 이제 얼추 다 끝나가요. 이번 주면 휴무가 끝나간답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다육이들과 키핑장에서 지내면서 저는 휴가 못지않게 아주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천정에 빗소리 들리세요? 대전에 아침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햇빛이 쫙 들어가지고 덮개를 열어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우스 위에 때리는 빗소리가 장난이 아닌 거 있죠. 너무너무 셉니다. 잠깐 이 빗소리가 조금 멈추면 카메라 다시 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실방 시간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것저것 숙제를 내주셨는데 제가 키핑장에 오면 그 숙제를 내준 노트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기억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육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제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서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을 좋아한다 하는 그런 다육이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리고요. 생각나는 대로 지나가면서 제가 키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요거 파피스 로즈잖아요. 이렇게 입장이 넓고 이 프릴이라고 하죠. 주름을 갖고 있는 이런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물을 상당히 저는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관수를 다른 다육이보다 조금 많이 하는 편이랍니다. 여기 뒤에 둥근잎빛이 후리되죠. 이것도 어저께 물을 먹고 이렇게 얼굴을 화딱 폈어요. 동그랗게 말고 있었거든요. 물 반응을 하루 만에 금방 하는 것 같아요. 이 둥근잎빛이 후리돼도 물을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이 홍매화를 보여드렸더니 여전히 예쁘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홍매화는 저는 물을 한 번씩 아껴서 주는 편이에요. 물론 얼굴을 키우고 하려면 물관수를 조금 넉넉하게 하고,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정답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홍매화는 살짝 물을 아껴서 주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동미인이랍니다. 동미인도 이렇게 아가자고를 밑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리고 많이 컸죠. 동미인 같이 입장이 통통하고 두껍고 동그란 이런 미인 종류 같은 경우에는 또 물을 아껴서 주는 편이고, 이거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초보 때 조금이로 1,000원짜리 아가들을 키우다가 이렇게 합식해서 또 하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대부분 성격이 다 각각 달라요. 요거 염자고, 요거는 아르제고, 염자는 물을 조금 좋아한다 저는 생각하고, 아르제 같은 경우는 물을 그래도 조금 많이 넉넉하게 줄 수 없는 그런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듯이 이제 요 베이비핑거, 제가 아주 까다롭다라고 하는 요 베이비핑거도 요 안에 있어요. 셋업류도 있고, 이렇게 합식을 해서 키우는 다육이들은 제 생각에 여지껏 한 4년 되는 동안 해마다 합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이 각각 달라도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각 달라서 물주기가 달라도 이쪽 애들이 물 흡수를 조금 덜하고, 조금 이쪽 애들은 물 흡수를 조금 더하고, 뭐 이런 차이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어우러져서 그럭저럭 잘 큰답니다. 합식을 해도 뭐 하나가 소멸돼서 아프거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는 물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뮤즐리예요. 뮤즐리가 얼굴이 엄청 큰 프릴성으로 꽃처럼 그렇게 왔었는데, 요게 많이 다져졌죠. 얼굴도 숫자도 줄이고 했는데, 이렇게 따글하게 다육이가 이렇게 입장이 크면서 짧아지고 짤막해지면서 두툼해지는 그런 성향이 있지요. 이 뮤즐리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뭐 일반 다육이, 국민 다육이 물 주는 식으로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아니면 이렇게 만져봐서 입장이 말랑말랑, 뭐 그게 기본이죠. 이 물 주기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고,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만져보고, 물이 고픈 느낌 있잖아요. 말랑말랑하고 흐물흐물하고 윤기가 없고, 그런 때에 주시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그래도 오늘은 요 춘맹처럼 물을 조금 아껴서 줘야 되는 이런 다육이, 춘명도 저는 비도 한 번씩 걸러서 맞추고, 물 관수도 다른 다육이 2번 관수할 때 이거는 한 번 주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를 연거푸 다른 다육이처럼 똑같이 맞추고서 입장을 뚝뚝 떨구는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이랍니다. 이거는 제가 데려다 놓고 합식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초보 때부터 키웠던 춘명이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주 수영이 난해하죠. 이것도 사실은 손을 봐줘야 돼요.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롱분에 길게
이 아이처럼 이렇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베란다에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지거나 옆으로 벌어지거나 하는 거를 성격상 잘 못 보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키핑정도 뭐 자리가 넓거나 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갈이 대상이라 이렇게 모아가지고 롱분에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심어주는데요. 이 춘맹도 제가 상당히 물을 아껴서 그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청성미인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꼬지로 키워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묵은둥이로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올 여름에 입장을 뚝뚝 떨구면서 하나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꼬지로 키우는 건데 이거는 청성미인이고 미인 종류잖아요. 근데 일반 미인 종류보다는 제가 물을 조금 더 챙겨주면서 그렇게 키운답니다. 이 똑같은 미인이라도 이 물을 약간 좋아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키운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와서 많이 느끼는 거는요, 요 두 아이예요. 요 안판금도 그렇고, 요 수연금도 그렇고, 저쪽 키핑장에 있을 때 둘 다 지금 아파서 저쪽에 있는 그 버클리금처럼 심하게 아팠었어요. 이것도 입마름 현상도 엄청 심했고, 얼굴에 상처도 많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이것도 입장을 다 떨구었고, 마르고, 목대가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그 정도였는데, 여기 와서 제가 한 거는 흙을 바꿔주고 분갈이를 해준 것 뿐이거든요. 뭐 특별히 해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사를 했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한 거, 그거 하고 분갈이를 해줬다는 거, 그거 하고 두 가지밖에는 없는데 이렇게 건강을 많이 찾았답니다. 너무 예뻐졌어요. 입장도 짤먹해지고 얼굴이 아주 깨끗해졌죠. 이 아이가 아주 진짜 신기해요. 집에서 키우는 수연금하고 빛깔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처음에는 이게 병증인 줄 알았는데 이게 피멍이에요. 근데 금치고 녹빛에 노란빛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쌩얼이 나와요. 금이 전혀 없는 쌩얼이 나오고 요 밑에는 지금 올금이 나옵니다. 올금이 나오는데 그 옆에 자구가 또 이렇게 팍팍하게 목대를 다 감싸도록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이런 걸 보면 진짜 다육생활에 보람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연도 물 좋아하고 요 안판금도 물을 좋아해요. 제가 버클리금을 미련을 두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요 안판금하고 수연금이 건강을 회복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버클리금이 그렇게 건강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미련을 갖고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답니다. 자, 이거는요 올리비아 금이랍니다. 이 올리비아 금은요 성격이 상당히 순하고 착해요. 일반 올리비아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올리비아 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랍니다. 근데 이거는 에케베리아 종류 중에 꽃 모양을 하고 있는 다육이인데요. 웃자람도 별로 없고 물도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병충해에도 의외로 강하답니다. 순둥순둥하고요. 제가 베란다에서는 안쪽에서 키우고 있는데 웃자람도 진짜 없어요. 그래서 이 올리비아도 성격이 순하고 착하다고 강추드리고 싶은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리틀 장미 금이랍니다. 리틀 장미 금은 이 가지가 나오고 번식을 할 때 이렇게 줄기가 정말 만지면 똑하고 부러질 정도로 에리에리하니 이렇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에 굉장히 약하고 예민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이렇게 다육이들은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한 가지 장점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고 병충해도 별로 없어요. 단 과습을 하면 약간 무르는 정상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만 조금 아껴서 준다면 자구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번식력도 좋은데 이렇게 가지가 꽃대처럼 이런 식으로 쭉쭉 뻗어가면서 자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주 어려워하는 요 소인재 금이죠. 요거는 저도 못 키우니까 소인재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제가 공부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인재 금 같은 경우에는 동형 다육이고 그렇다고 여름에 물을 말리면 안 된답니다. 잠을 다는 종류 중에서도 물을 줘야 하는 대표적인 다육이 종류 중에 하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수간이 가늘어서 그 수간이 막히면 대부분 일반적인 다육이들은 물을 많이 줘가지고 과습으로 보내기 쉬운데 이 소인재하고 소인재 금만큼은 말려서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2번이나 그렇게 말려서 보낸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더 자주
생각날 때마다 주라고 그렇게 구독자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기도 별로 상관없고 그냥 틈만 나면 주고, 한 가지는요, 이렇게 입장을 만져보면 이 아이가 끈적거리잖아요. 이 끈적거림이 더 많이 다른 때보다 더 심하게 끈적거린다 그러면 물이 고픈 거래요. 그래서 그런 때에 물을 챙겨 주시고, 물 주고 나서 하루 이틀이 지나고 만져보면 확실히 끈적임이 덜해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감이 오면서 그렇게 키우는 방법을 터득해 간답니다. 자, 요것도 베이비 핑거도 제가 키우기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 중에 하나죠. 요것도 비를 연거푸 맞으면 입장을 떨구는 그런 아이고, 요것도 방울복랑처럼 통풍만 잘 시켜주면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크는 다육이로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키핑장에서는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아직도 건강하긴 한데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베란다에서 제가 요번에 키우는 아이도 그냥저냥 잘 자라고 있답니다. 자, 요거 백호요. 제가 백호가 아주 특이하고 희귀종이고 보기 힘들고 그런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도 카랑코에 속이에요. 카랑코에 속이고 입장이 특색이 이렇게 무늬가 호랑이 무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꺼먹꺼먹하게 얼룩이로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는데요. 입장을 만져보면 꼭 종이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아이들이 조금 까칠해 보일 것 같아도 굉장히 성격이 순하고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다육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포스팅 되어 있는 글을 보고 처음에는 물을 조금 아껴주다가 이렇게 지금은 물을 조금씩 더 챙겨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다육이가 그렇듯이 햇빛이 부족하면 약간 우짜라는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뭐 병충해에도 강하고 물을 상당히 좋아하는 다육이라고 그렇게 알고서 그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저거 보세요. 지금 영상 시작하기 전에 비가 빗소리 때문에 녹음을 못할 정도로 비가 억수같이 내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 쨍 떴어요. 아, 진짜 이거를 가늠을 못하겠어요. 거의 5분 10분 차이로 이렇게 해가 싹 든답니다. 이 햇살 비치는 거 잘 못 느끼시겠죠? 자, 그림자로 이렇답니다. 물 주는 거 다육이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해가 뜨는 바람에 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온슬로우 같은 경우도 성격이 진짜 순하고 착하죠. 저는 온슬로우를 이렇게 두 아이만 키우고 있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둘 다 키핑장에 있고 집에는 지금 현재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크는 아이들인데 번식도 잘하고 성격도 진짜 순하고 물도 상당히 좀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추천하는 다육이로 늘 영상에 담아보릿하고 그렇게 했던 아육인데 가을 되면 노랑노랑하게 아주 너무 예쁘게 그렇게 잘 자라는 아이죠. 자, 그리고 요거 리틀잼 제가 분갈이하고 얼마 전에 많이 말라가지고 요것도 소인제금 못지않게 줄기가 아주 가늘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물을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넉넉하게 좀 챙겨주고 그렇게 키우고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일을 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조금 이 다육이들은 요거 아침 영상에 아란타 그 시래기 위에 있는데 조금 시원찮다 하고 영상에 아침에 보여드리고 바로 키핑장으로 데리고 와서 분갈이를 해줬어요. 분갈이를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서 건강하게 회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이름을 몰라요. 이 아이가 보라색으로 약간 그 턱시판하고 많이 닮았거든요. 턱시판처럼 자라는 아이인데, 턱시판은 땅바닥에 딱 붙어서 그렇게 대부분 자라잖아요. 성장 속도도 느린데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르지만 무슨 뭐라고 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구도 이렇게 달고요, 목대를 올리면서 그렇게 크더라고요. 이 아이가 많이 아팠다가 살아났다가 그거를 한 2번 정도 반복을 했는데 요 화분이 필요해가지고 여기 있는 샤인브라이트를 뽑아내고 이 아이를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자, 여기서 크고 있던 샤인브라이트는 여기다가 더 작은 데다가 이렇게 옮겼어요. 요 샤인브라이트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깍지가 좋아한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아이는 미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깍지약을 살포해가면서 또 자세하게 관찰해가면서 그렇게 키우셔야 좋답니다. 이것도 햇빛 좋아하지만 물도 상당히 좀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약간 그 베카시스하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키운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조금 미인을 이것도 초보 때 키웠던 요게 이름이 애플미인인데 반에 반쪽이 됐죠. 대부분 미인 종류 같은 경우에는요, 집에 데리고 오면 한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입장이 동그래지고 짤막해지고 더 대부분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할 때마다 매번 작은 분으로 옮겨주다 보면 뭐 중간에 입장도 떨구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작은 분에다 또 콩분에 심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아주 제가 진짜 초보 때부터 키웠던 요거요, 마커스 금이랍니다. 저 앞에 위에 마커스 금 큰 아이가 있잖아요. 그것도 분갈이 대상이긴 한데 이 아이가 4년 된 아이거든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분에 심겨져 있었어요. 오늘 드디어 이것도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그래도 조금 어울리고 콩분 모듬 해놓은 데다가 같이 똑같이 진열을 하려고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고 수영을 좀 교정하려고요. 이렇게 이름표를 꽂아가지고 목대로 이렇게 세워 놓았답니다. 자리를 잡으면 여기서 좀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오늘 제가요, 요거를 또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이거 살구미 임금이 베란다 거리대에서는 진짜 예쁘게 잘 크잖아요. 이 키핑장에서는 유일하게 딸랑 하나 있는 살구미 금이 이렇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늘어뜨리게 해서 햇빛을 보여주게 하면 요 얼굴이 S자로 꼬부라지면서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영을 만들어서 원래는 키우면 아주 멋들어지게 키울 수 있는 아이인데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이렇게 늘어지고 밑으로 땅을 쳐다보고 있는 이런 꼴을 못 봐가지고 저는 요거를 적심하려고 한답니다. 오늘은 못했어요. 오늘 할까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요 적심을 해서 키를 낮춰주고 요 중간을 한번 적심을 해가지고 모주는 모주대로 또 여기는 자구가 자구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한번 4등분 정도 하면 그래도 한 포트는 소복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요걸 또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오늘 뽑으려다 시간이 부족해서 못 뽑았는데 유명 유튜브 어느 분이 요 적심하는 건 영상을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그분 하는 걸 보고 저도 그렇게 2등분, 3등분 해가지고 뿌리도 내리고 자구도 내려서 군생처럼 그렇게 한번 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잠깐 제가 키우는 달귀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몇 개 안 보여드렸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후딱 금방 간답니다. 오늘은 요 앞쪽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다육생활 하는 거에 뭐 있는 그대로 제 일기처럼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를 초보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짱이만 이렇게 키핑장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